안녕하세요. 진실의 힘 임팩TV입니다. 29일 국회에서 남아있던 상임위를 통과시키면서 21대 국회 상반기 원구성이 마무리가 됐어요. 주말마다 우리 국민들한테 불금을 선사해주고 싶어서였는지 정말 우리 가슴을 활활 불태웠던 박병석 의장이 이번에는 상임위 처리에 협조를 했어요. 미통당에서는 의회가 사라진 날이라면서 상임위원 배정도 거부를 하겠다고 나섰는데요. 주호영 원내대표 가슴에 손을 얹고 솔직하게 말을 좀 해보자고요. 아침에 뉴스 나온 걸 보니까 민주당이랑 미통당이 거의 협상에 성공했다고 나오던데 주호영 원내대표 말빨이 미통당 안에서 안 먹히는 것 아닌가요? 사찰 유람 떠나기 전에도 11대 7 배분안에 합의를 했다가 의총에서 까였었잖아요. 미통당 의원들도 웃기지. 원내대표가 합의해온 거 통과도 안 시켜줄 거면서 주호영은 뭐하러 재신임을 하고 절까지 찾아가서 꾸역꾸역 돌아오라고 한 건지 모르겠어요. 누구 하나 총대 메고 나서긴 싫고 그렇다고 주호영이 해온 협상안도 마음에 안 들고 그런 거잖아요. 한마디로 지금 미통당은 원내 리더십이 전혀 통하지 않는 상태라는 거죠. 나경원이 원내대표 할 때 실컷 민주당이랑 합의해서 가면 의총에서 통과를 안 시켜줬었잖아요. 지금 딱 그 짝이 난 거예요. 그럼 차라리 미통당 의원들한테 한바탕 퍼부을 일이지. 왜 가만히 있는 민주당에 화풀이를 합니까? 화풀이를 하기는. 지금 미통당에서 국회를 보이콧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미통당이 국회를 보이콧하면서 노릴 수 있는 효과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공수처 출범을 막아보겠다는 거죠. 공수처법을 보면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하기 위해서 국회에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를 만들어야 하거든요. 법무부 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협회장, 여당이 추천하는 위원 2명, 여당 교섭단체가 아닌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위원 2명, 이렇게 7명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에 들어가서 공수처장을 추천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당 교섭단체가 아닌 교섭단체는 미통당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미통당이 국회를 보이콧하겠다 하는 건 공수처 출범만큼은 어떻게 해서든지 막아보겠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 부분은 정말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하는데요. 공수처가 통과된 게 언제입니까? 20대 국회에서 이미 통과가 된 거예요. 게다가 미통당에서 지난 총선에서 공수처법을 폐지하겠다. 이걸 공약으로 들고 나왔었죠. 이미 20대 국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공수처법이 통과됐고 미통당은 공수처법을 폐지하겠다. 이렇게 정반대 공약을 들고 나왔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우리 국민의 선택이 뭐였습니까? 180대 100으로 공수처 만들겠다는 민주당을 화끈하게 밀어줬잖아요. 우리 국민들은 총선을 통해서 공수처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지를 아주 확실하게 보여준 거예요. 미통당이 공수처 안 된다고 하는 건 총선 불복이나 마찬가지예요. 미통당에서 날치기 공수처법에 동의한 적이 없다면서 공수처장 추천을 서둘러 달라는 대통령을 향해서 청와대 궤변이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까지 늘어놓고 있는데요. 이건 의회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고 국민의 선택을 우습게 하는 시건방지기 짝이 없는 태도죠. 국회에서 통과가 됐으면 지들이 반대하던 법이라도 따르는 게 국회의원의 도리고 총선에서 우리 국민들이 다시 한번 민주당 손을 들어줬으면 입 딱 다물고 따라야죠. 어따 대고 지들은 찬성한 적 없다면서 대통령한테 궤변을 늘어놓지 말라는 둥 헛소리를 해대요. 나라를 팔아먹어도 찍어주겠다면서 지난 60년간 뭔 짓을 해도 찍어주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대통령도 지들 발미치고 국민들은 뭐 아주 개돼지가 따로 없죠? 그놈의 버르장머리 우리 국민들이 싸그리 뜯어 고쳐줄 테니까 딱 기다리세요. 그리고 정의당에서도 협치가 실종됐다면서 표결이 안 나왔다면서요? 미통당에서 저렇게 버티고 섰는데 그놈의 협치 어떻게 하는 건지 말로만 하지 말고 실천으로 좀 보여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냥 솔직하게 까세요. 위원장 자리 하나쯤은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손에 떨어지는 게 없으니까 뒤늦게 협치 타령하면서 성질 부리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협치가 중요하면 저번 표결에는 왜 나와서 상임위 선출 같이 했어요? 협치 안 된 지 지금 한참 됐잖아요. 조용히 있다가 상임위 다 결정되고 나니까 협치 타령하는 건 너무 속보이잖아요. 어째 정의당도 점점 우리 국민들 기대에서 멀어지는 것 같아서 마음이 씁쓸하네요. 이제 상임위가 마무리되고 다음 전선이 공수처에 쳐졌어요. 민주당의 이해찬 대표가 법률로 정해진 공수처 출범일이 불과 보름 앞으로 다가왔다면서 미통당이 방해하면 공수처법 개정을 비롯해 특단의 대책을 통해 반드시 신속하게 공수처를 출범시키겠다. 이렇게 속 시원하게 얘기를 했다는 것 아닙니까?
박광온 최고위원도 공수처를 뒤집겠다는 것은 반민주적 행태라고 강하게 비판을 했고요. 미통당이 공수처 출범을 막겠다는 건 반민주, 반의회적 행태다. 민주당에서 이 점을 아주 잘 짚어주고 있고요. 앞으로도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계속 얘기를 하면서 공수처 출범까지 죽기 살기로 싸워야죠. 이해찬 대표가 법을 바꿔서라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공수처법을 보면 공수처장을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에서 추천을 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선 이 후보 추천위원회부터 만들어야 한다는 거죠. 만약에 법을 바꾼다고 하면 야당 교섭단체에서 위원 2명을 추천하게 한 데서 바뀔 가능성이 제일 클 것 같은데요. 가령 정해진 기한 내에 야당 교섭단체에서 위원 2명을 추천하지 않으면 비교섭단체인 야당에서 추천하도록 한다. 이렇게 말이죠. 애초에 법에 정해진 대로 미통당에 우선적으로 후보 추천 권한을 주되 국회를 내팽개치고 시간 끌기를 하면 그 권한을 다른 야당에서 가져가도록 만드는 거죠. 미통당이 현명하게 굴려면 조용히 들어와서 후보 추천할 테고 아니면 또 눈 뜨고 딴 야당에 뺏기겠죠. 20대 국회에서 미통당이 원외 투쟁을 하면서 밖으로 돌 때는 민주당에서 좀 아쉬운 게 있었어요. 단독으로는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했으니까 누구랑 하든 협의를 해야 됐다는 거죠. 그래서 미통당 빼고 다른 정당들이 모여서 교섭단체를 만든 다음에 거기랑 협의를 했었잖아요. 그게 4+1 협의체죠.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그리고 유치원 3법 통과시키느라고 선거법 개정에서 좀 끌려다녔었잖아요. 그때는 이것 말고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미통당에서 아무리 검은 마스크 쓰고 국회 보이콧 한다면서 팻말 들고 밖으로 돌아도 민주당 입장에서는 답답할 게 하나도 없다는 거죠. 게다가 지금 미통당은 구심점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있잖아요. 지금까지 민주당이랑 미통당이랑 원구성 협의를 하면서 원내대표들끼리 의견이 좁혀졌다. 이런 내용들이 기사에 나온 게 한두 번입니까? 그런데 주호영이 협상안을 당에 들고 가도 추인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법사위 결정 전까지만 해도 그럴 수 있었다고 치자고요. 그런데 법사위가 벌써 결정이 됐는데도 계속 법사위 가져와야 된다고 얘기를 하면 주호영이 그걸 어떻게 하냐고요. 민주당에서 이미 가져온 법사위를 포기할 만큼 미통당에서 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말이죠. 쥐뿔도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데 원내대표한테 법사위 아니면 다 필요 없다. 이렇게 달달달달 볶으니 결국 명분도 실리도 못 챙길 것 아닙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잘 된 거죠. 이번에 만약에 이렇게 시간을 끌고도 11대 7 정도로 마무리가 됐다. 그러면 김태년 원내대표가 얼마나 욕을 먹었겠어요. 그러니까 미통당의 대책 없는 강경노선이 민주당한테는 결과적으로 득이 된 거고 앞으로도 미통당이 이렇게 똥볼을 칠 게 거의 100% 확실하다는 것 아닙니까? 20대 국회 막바지에 국회 밖으로만 돌다가 총선에서 개박살이 났는데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똑같은 짓 하는 것 좀 보세요. 앞으로 달라질 리가 없죠. 민주당에서는 공수처까지 출범시켜 놓고 그 다음에는 슬슬 딴소리하는 의원들 관리 가면서 검찰개혁, 사법개혁, 언론개혁에 총력을 기울이면 되는 거예요. 지금 금태섭, 조홍천, 양향자가 자기 친정이 눈에 밟히는지 헛소리들을 좀 하고 있잖아요. 금태섭은 민주당이 당내 비판에 대해서 너그럽지 못하다면서 끝까지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고 조홍천은 추미애 장관 발언에 말문을 잃었다면서 추미애 장관 떨어 윤석열 총장을 직접 만나서 대화로 풀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금태섭이랑 조홍천 의원이 둘 다 검찰 출신이라 그런가 검찰 개혁에 대해서는 민주당이랑 좀 결이 다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양향자 의원은 뜬금없이 기업 총수를 4년간이나 수사하는 게 정상이냐 이러고 나왔어요. 그게 정상이 아니니까 우리 국민들이 기가 막힌 것 아닙니까? 오뚜기에서 상속세를 1,500억을 냈다는데 이재용이 삼성 경영권을 승계하고 낸 돈이 딸랑 16억 원이라잖아요. 삼성 경영권 승계 뒤를 봐줬다는 박근혜랑 최순실이 다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이재용만 4년째 재판을 받고 있어요. 양향자 의원 말대로 정상이 아니죠. 그런데 양향자 의원은 어째서 이재용 편을 들고 나서는 걸까요? 삼성이 반도체 팔아서 직원들 월급 주고 나라에 세금 내니까 그깟 상속세 정도는 눈 감아줘야지. 뭐 하느라 4년씩이나 재벌 총수를 붙잡아 두느냐. 이런 건가요? 돈은 이재용이 버는데 왜 우리 국민들 연금이 6천억씩이나 손해를 봐야 되는지 그거부터 좀 설명을 해주세요. 그럼. 민주당이 지금 170석이 넘는 거대 정당이 됐으니까 이런저런 얘기하는 의원들이 많을 수밖에 없죠. 그건 인정해요. 어쩔 수 없는 일이라는 것도 다 알고 있고요.
그런데 의원들도 알고 있어야 할 사실이 있죠. 헛소리 찍찍하는 그런 의원들, 지역구에 다른 인물이 등장하게 되면 민주당 당원들도 땡강하고 당신들 지역구 날려버릴 마음의 준비를 다 하고 있다는 거 잊지 말고 의원 생활했으면 좋겠네요. 금태섭 의원은 한번 당해봤으니까 잘할 것 아닙니까? 그 지역구 다음에 다시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림도 없는 소리죠.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